오늘 교육할 내용은 청약 심사예요. 청약 심사. 청약 심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을 청약하기 전에 심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심사는 쉽게 말해서 고객분들의 경력과 관련된 것들을 가장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다른 보험사 이력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호 FC가 우리 가족 보험이니까 나는 무조건 최고 좋은 걸로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좋은 보장들을 막 넣겠죠, 그렇죠? 네. 넣었는데 그게 무조건 가입이 될까요? 안 돼요.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험사에서 청약 심사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오늘 교육을 제가 해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을 하실 병력 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병력 심사. 자, 여기 우리 네이버에서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내 진료정보 열람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5년치 병원 자료를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본인 인증을 하셔야 돼요. 휴대폰이나 뭐 간단한 인증서, 패스나 카카오 인증 다 가능하고 여기 들어가면 고객님의 5년치 병원 기록을 확인이 가능해요. 자, 병원 기록을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심사에 그 자료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처음 보험 영업을 할 때 이 자료를 조회하는 기능도 없었지만 조회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했겠어요? 구두상으로 물어봤어요. 고객님 병원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입원하신 적 있으세요?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를 구두상으로. 자, 구두상으로 물어보면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자기 병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가지고 가입은 됐는데 나중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애초에 이제 교육을 해드릴 때 진료 정보를 되도록이면 받아서 심사를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할까요? 아닐까요? 정확하죠. 맞아요.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병원비 하나조차도 1원 단위, 원 단위까지 다 줘요. 내가 갔던 약국, 처방받았던 거 나와요. 단 나오지 않는 거. 그냥 일반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타이레놀 사드시고 소화제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일반 약품이기 때문에 조회가 아예 안 돼요. 네, 그쵸. 처방전 있는 것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진료 정보 열람에 들어와서 여기 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본인 인증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본인 인증. 진행을 하시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본인 인증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고객님하고 상담할 때 그 현장에서 자리에서 노트북을 보통 다 우리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거 바로 조회를 해요. 고객님 앞에 계시니까 주민번호 물어보고 휴대폰 인증까지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조회를 바로 해요. 내 진료정보 열람 조회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료 그리고 상병 항목을 표시를 해야 돼요. 상병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병명 코드로 진료를 받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감정보 표시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민감정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병원 간 기록 자체가 사실 민감정보죠. 네. 그렇죠? 개인의 질병이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이 다쳐서 치료한 내용이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심사를 보기 위해선 해당 자료가 좀 필요하고 병, 의원, 약국 전체를 다 체크를 해서 기간을 최대 5년치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5년치까지. 우리 보험사에서 심사 볼 때 질문하는 항목이 고객님 5년 이내에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시거나 7일 이상 치료하시거나 30일 이상 투약하신 적이 있으세요? 5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물어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5년이 넘어가는 자료는 여기서 조회가 되냐? 안 돼요.
5년이 넘어가는 자료는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셔요. 그러면 최대 10년치까지도 조회가 가능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상품들 중에서 10년치를 물어보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가서 서류 떼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10년치 정보를 물어볼 때 보험사에서 두 가지를 물어봐요. 입원했는지 수술했는지 이것만 웬만하면 기억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받으셔도 되고, 아, 근데 제가 입원을 한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통사고 같은 단순 치료일 경우에 합의금 받겠다고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7년 전, 8년 전, 9년 전 기억이 안 나시는. 근데 실제로 조회해보면 입원 하루 이틀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지만 5년치까지는 우선 심평원에서 자료를 조회하시면 된다. 기본 진료 내역을 클릭을 하시고 이거 제 거예요. 제가 직접 조회한 거예요. 6월 달에 조회를 했고 여기 전체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 파일이 그냥 PDF 파일로 바로 생성이 돼요. 생성. 우리 회사 여기 바로 뒤에 병원에 제가 감기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감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병원비 나오죠. 얼마? 네, 3,900원, 뭐 9,600원 나오죠. 그죠? 건강보험에서 적용된 거, 혜택받은 금액 다 나오죠.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총 의료비고. 진료 코드 나오죠? J209. 아, A는 신경 안 써도 돼요. A 다음에 나와 있는 영문이랑 숫자가 정확한 질병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209 우리 휴대폰 있죠? 휴대폰에다가 J209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J20.9라고 해야 돼요. 20.9로 검색해보세요. 급성 기관지염. 그렇죠? 이거랑 똑같나요? 보면은 급성 기관지 맞죠? 네.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객님의 이 병원 서류를 받으시거나 처방전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코드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어로. 영어랑 숫자로만. 네. 그러면 내가 이 주상병, 병명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네. 간단해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렵지 않죠? 네. 그죠?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코드와 병명을 같이 알려줘요. 그럼 확인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물어봐요. 코드랑 병명을 같이 물어. 그럼 이 정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 날짜를 잘 보셔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같은 날짜죠. 네. 그죠? 네. 근데 여기는 병원이고 여기 약국이죠. 네. 그러면 제가 실제 병원 갔다 온 횟수는 그냥 한 번이에요. 묶어서. 약국은 내가 병원 간 건 아니고 약 타러 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진료 본 거 한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근데 서류를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헷갈려서 이걸 따로따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갔네. 그래서 횟수를 잘못 헤아려서 고객님이 감기로 병원 세 번 가셨는데 여섯 번 갔다라고 심사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그 실수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날짜 잘 보시고 병원인지 약국인지만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문제 없죠? 네. 네. 자, 여기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처방, 조제, 정보. 제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약 이름이 다 나와요. 그죠? 네. 그리고 날짜, 몇 회분, 며칠 분을 제가 처방받았는지 다 나오죠. 얼마나 먹었죠? 7일. 7일. 네, 맞아. 하루 3번. 그죠? 네, 총 7일. 일주일분을 제가 처방을 받았죠. 그죠?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알아요? 내가 오늘 여기 뒤에 있는 내과 가서 감기약을 파먹었어요. 의사 진료를 보고. 그리고, 이 약이 잘 안 듣네? 해서 동네 병원에 가서 또 진료 보고 또 약을 처방받으려고 하잖아요. 처방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기 기록에 떠서. 기록이 다 떠요.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록이 저쪽에서 처방 정보가 떠요. 왜 뜰까요? 이게 마약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약 하시는 분들 중에 감기약이나 이런 특성 약물에 중독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예전에 여기 병원 가서 처방받고 여기 병원 가서 처방받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30알을 드신 거예요. 그러면 마약 성분처럼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을 타왔던 거예요. 친구 이름. 내가 돈 10,000원 줄게. 너 병원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오남용이죠. 그렇죠. 잘못됐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처방 정보를 병원에서 다 공유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7일 받았죠. 그죠? 도로에서. 그러면 이 7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병원에서 약을 못 받아요. 동일 성분이면. 이틀 하루 그런 것도 안 되고. 네, 안 돼요. 네. 근데 다른 성분이면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감기약 받은 거,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 내가 허리가 아파서 우리 뭐 통증에 도움되는 약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받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같은 감기로 두 개 가서 여기서 7일분 받았는데 여기 7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 가서 또 받으려고 하면 이쪽에서는 그 약 다 먹고 주사는 맞아요. 치료 주사제는 놓을 수 있는데 약은 안 돼. 처음 들어. 그죠? 보면서 참 배울 거 많죠. 네. 살다 보니 별걸 다 배우죠. 그죠? 저하는 동안 할 생각도 안 해요. 아, 당연히,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 고객님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가 회사 근처에 병원 갔다가, 근데 이 약이 별로 효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틀 동안 먹었는데. 그래서 집 근처에 병원 갔더니 처방을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여기 병원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 딴 데 갔거든요. 딴 데 가니까 처방 안 해주더라고요. 이 약을 다 먹기까지는. 7일이 지나야 되는. 맞아요. 이 약이 다 소진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먹지 않더라도 이 약을 처방한 일수가 지나야 돼. 그럼 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이 없다. 근데 이것도 뭐 편법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맞죠. 자, 병원을 가서 서류를 뗐어요. 이제 고객분들이 병원 가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상세 불명의 협심증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또 휴대폰 한번 검색해 보세요. I20.9 검색해 보세요. 협심증이요. 협심증. 심장병이에요. 심장병. 심증 혈. 그렇죠. 맞죠? 혈성 심장. 네, 심장질환. 우리 공부할 때 들어봤던 거죠. 네. 그죠? 협심증.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아프신 분이에요. 제 고객님이신데 많이 아프세요. 여기 봐봐요. 협심증에 I25.1 죽상경화증 심장병이라 돼 있죠. 그죠? 이분 심장 때문에 지금 병원을 몇 년째 다니고 계세요. 치료도 계속 받고 계시고. 이런 모든 병원 기록들을 진료정보에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면 고객님이 통원으로, 외래로 병원을 가셨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어느 과에서 오셨는지, 심지어 병원 이름도 더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심사 볼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사 볼 때 5년 이내에 본인이 암이나 뇌 심장 질환으로 진단이나 수술, 입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죠. 그죠? 그럼 거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죠. 심장 질환이니까. 그죠? 네. 그럼 이 고객님은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 대상. 자, 근데 고지하면 이 사람이 과연 그 보험이 가입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자, 다음 페이지. 또 새로운 질병이 나왔네요. 이제는 입원이에요. 입원. 그죠? 입원. 외래는 통원이죠. 당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입원은 뭐예요? 병실에 입원하는 거죠. 네. 입원 일수가 지키죠. 이틀, 6일. 네, 지키죠. 그죠? 이건 I25.16 그리고 이거는 H81.16. 발작이 있었네요. 발작. 그죠?
그래서 아마 고객님 이때 좀 쓰러졌을 거고, 자, 병원비가 얼마 나왔어요? 2,400만 원. 아, 심장은 돈 많이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가요. 일단 내 몸에 뭐 바늘 하나 꽂는 그 순간 그냥 다 돈이 진짜. 근데 그나마 나라에서 지원이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실제 병원비 결제하신 건 얼마? 142만 원 결제하셨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진짜 좋은 거 맞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나라에서 지원 안 해주면 사람들 진짜 미치고 환장해요. 병원 무서워서 못 가요. 진짜.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응급실 한번 갔다 오는데 몇백만 원 깨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약으로 버텨요. 어쩔 수 없어. 제가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돌싱글즈인가? 그 커플 매칭 해주는 네. 프로그램 있죠. 네. 거기서 미국 사는 여성분이 나오셨는데 애들 엄마였어요. 애 두 명인가 있었는데 야간에 애가 몸에서 막 열이 나고 하는데 병원을 못 가요. 너무 비싸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있는 상비약을 꺼내서 애를 먹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응급실. 응급실을 가든 24시간 소아병원을 가든 그죠? 바로 달려갔겠죠, 그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진짜 잘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그 건강보험, 의료보험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더 내야 돼요. 솔직히. 저는 진짜 적게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내고 있어요? 2만 원 내는 거. 얼마 안 내는데 지금 나라에서 이만큼 해주잖아요. 맞죠? 네.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9만 원 내거든요. 9만 원. 적게 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암도 해주고 뇌, 심장 다 해주잖아요. 그죠? 아,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만 받는 그. 그죠?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외국인들까지 막 받고 있어가지고. 네, 그죠? 근데 진짜 의료보험의 체계는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자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치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어쨌든 심사 볼 때 이렇게 병원 보험사에서 외래 통원으로 병원 가셨어요? 그리고 입원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럼 이걸 기입을 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떡해요? 부모님이 정확히 8월 25일, 8월 19일, 8월 3일 기억하실까요? 기억 못해요. 저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기억하려고 그죠? 그래서 고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심평원 자료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릴 의무라는 걸 고지를 할 때 이 내용들이 제일 주요 내용들이죠. 그죠? 3개월 안에 병원 다녀오셨나요? 1년 이내에 재검사, 추가 검사 여부가 있으신가요?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여 여부가 있나요?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심사 대상이죠.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가 돼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항목을 우리가 고지를 하기 위해서 앞에 봤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받아서 보는 게 거의 제일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지를.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죠? 자,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있어요. 그죠? 이 사람 병원 갔다 왔어요. 어느 병원 갔다 왔어요? 어떤 걸로 갔다 왔죠? 감기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그러면, 자, 일수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총 4일이죠. 그죠? 1, 2, 3, 4일. 그죠? 4번 갔죠? 4번. 그리고 치료 방법은 뭐예요? 약물 치료. 약물 치료. 약물 치료. 예. 그리고 완치는 됐어요. 다 나왔어요. 다행히. 다 나왔고, 재발 없어요. 동반 질환 없어요. 그러면 체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투약에다가 체크를 해야 돼요. 일단, 약을 처방받았거든요. 체크. 그 다음에 뭘 또 체크를 해야 되냐면, 예. 네, 확정, 치료 두 개. 이거 동시에 체크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꼭 하나만 체크해야 되는 거랑, 예. 근데 보통은 이 병명, 감기라는 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하나만 체크돼 있어도 심사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감기로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 그래서 병명을 잘 넣으시고 날짜를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렇게 두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세부 내용 나와 있죠, 그죠? 자, 밑에 보면 삼성병원에서 수면 장애로 약을 드셨어요.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장기간 드셨죠? 네. 그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셨고, 그 다음에 투약이 있고, 현재 아직 완치가 안 됐죠. 치료 중이죠. 그죠? 그리고 재발 여부. 재발이 되었으니까 치료 중이겠죠. 그리고 동반 질환에 뭐가 있어요? 불안 장애가 있어요. 고지 대상이죠. 그죠? 오늘 날짜 기준으로 심사를 본다라고 하면 이 수면 장애는 여기에 고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최근 3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오케이, 맞아요. 해야 돼요. 어디에? 예, 투약에 포함이 되죠. 고지해야 돼요. 무조건. 종호 이해했어요? 네. 응,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 마약이라는 걸 물어보죠. 그쵸? 마약. 여기 뭐가 있어요? 수면제, 네, 신경안정제. 그래서 실제로 수면 장애를 경험하시는 고객분들,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약을 투약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수면 장애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그냥 밤에 잠 못 자는 걸 어떻게 쉽게 표현해요, 여러분? 불면증. 그쵸? 자, 이걸 병으로 인식할까요, 사람들이? 안 해요. 만약에 찬빈님이 그냥, 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요? 그리고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병원 서류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쵸? 수면 장애 코드로 적혀 있습니다. 저게. 그럼 어떻게 돼요? 고지. 고지 대상인 거죠. 그죠? 무조건. 근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이게 질병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종호 FC가 고객님한테 상담을 갔어요. 근데 가서 고객님한테 고객님 혹시 3개월 이내에 투약하신 거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할까요, 고객님이? 없는데요? 라고 하겠죠. 왜 없다라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 이걸 질병이라고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약을 몇 년 동안 드셨는데 제 고객님 실제 사례예요. 약을 몇 년이나 드셨는데 자기는 약을 먹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심평원가? 네, 10평만 자료 빼보니까 약이 몇백 일치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600일인가, 뭐 700일인가 막 이렇게 나와서. 왜냐면 몇 년을 먹었으니까. 왜냐면 고객님이 직업이 그 주 야간 교대 근무 직업이세요. 그래서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약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몸이 망가졌죠? 그렇죠. 이미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투약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같은. 그죠? 여러분들이 심사를 보거나 고객님 질병을 여쭤볼 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 고객님 마약은 안 하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혈압 강화제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은 약을 드세요. 혈압을 낮추는. 혈압을 낮춰야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피가 제대로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에서 피가 터져요. 네. 고혈압은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혈압은 조절 안 하고 근데 고혈압은 오히려 좋은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약을 먹으면 수치가 내려가요. 그럼 정상 혈압으로 나와요. 거의. 그래서 고혈압은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좋아. 근데 제일 위험한 건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저혈압은 쇼크가 올 때도 있고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저혈압은 혈압을 끌어올리는 약이 잘 없어요. 있긴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혈압이신 여성분들 보면 갑자기 길 가다 그냥 쓰러지신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저혈압이거나 아니면은
여성분들 또 생리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생리를 하시는데, 그, 사실 피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피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고 피가 부족해가지고 쓰러지시는 분들 있어요. 하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혈압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혈압 쇼크. 그래서 실제로 내가 고객님 상담을 했는데 그 고객님이 고혈압이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보험사에서도 고혈압은 그냥 보통 보험을 많이 통과시켜준다. 네, 가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저혈압이 더 문제예요. 저혈압. 보험사에서도 싫어해요. 저혈압. 오케이? 이해되죠? 자주 쓰러져. 맞아요. 왜냐면 쓰러지는 것만 쓰러지면 괜찮아요. 근데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곤란하죠. 네. 그렇죠. 보험사에서는 큰 돈이 나가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싫어요. 맞죠. 네, 다칠 확률이 말 그대로. 저혈압 쇼크로 인해 가지고 운전하시다가 운전대로 졸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교통사고 나고 그냥 사망하는 일들도 발생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사를 보고 고객님 병력을 받으시다 보면 이 사람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할 수 있고 예방도 가능하고 부모님 건강 체크도 해드리기 좋아. 어렵지 않죠? 네. 또 3번.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두통으로 병원을 가셨어요. 두통. 그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재검사 했어요. 왜? 처음에 병원을 갔더니 뭐라고 해요? 두통이 좀 있으시네요. 근데 환자분 혹시 증상이 어떠세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저는 밤에 잘 때 두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수면 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고 불안 장애가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일단 두통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CT를 찍자고 해요. 보통 CT. 그 다음이 정밀 검사를 해야 되면 MRI로 들어가요. 그리고 피 검사는 기본이에요. 거의 기본. 근데 불안장애나 수면장애가 같이 동반돼 있으면 뭐까지 한다? 수면 검사까지 한다. 재검사가 포함이죠. 당연히 얘 체크, 고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 고객님한테 잘 여쭤보셔야 돼요. 고객님 혹시 병원에서 뭐 두통이나 뭐 간단한 질병 치료 같은 걸 하셨을 때 병원에서 혹시 재검사 하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 검사를 실제로 받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실제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분 다음에 검사하시러 오세요. 6개월 뒤에. 근데 이 사람 안 와요. 왜? 먹고 살기 바빠서 까먹은 거예요, 그냥.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자, 근데 이거 잘 읽어봐요. 추가 검사, 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면, 그죠? 병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 없이 유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 검사, 정기 검사, 추적 관찰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호 FC가 여기 몸에 혹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병원에서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했어요. 그죠?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그냥 혹이 하나 있어.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뭐 굳이 제거 안 해도 괜찮다. 놔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의사는 또 이야기하죠. 근데 가지고 있으니까 6개월 뒤에 또 오세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6개월 뒤에 또 가서 검사하는 건 이거예요. 추적 관찰이에요. 추적 관찰. 얘는 포함 안 돼요. 여기에 굳이 알리지 않아도 돼요. 자, 근데 추적 관찰을 하는 도중에 검사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1cm였는데 그게 2cm로 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죠? 그러면 고지 대상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동일하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병이 커지거나 변형이 됐거나 추가 소견이 발생했으면은 고지 대상이에요. 고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제가 말을 하니까 기준이 어렵죠? 그죠? 헷갈리죠? 네. 그럼 저는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고객님께서 어떤 병을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그걸로 그냥 병원에서 검사한 적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재검사 봐요. 되도록. 왜? 내가 고객님의 병원 서류를 다 떼보기 전까지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있어요. 얘는 기간을 1년만 봐요. 1년. 1년. 그죠? 네. 1년 넘어갔으면 상관없겠죠. 네. 그죠? 그 대신 내가 이걸 좀 고지할 때 애매하다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네. 이게 추적 관찰인가? 정기 검사인가? 정기 검사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여성. 가슴 유방에 여기 물호, 특히 갑상선에 물호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6개월, 3개월마다 병원은 그냥 계속 가세요. 계속 주기별로. 그러면 정기 검사예요. 정기 검사. 근데 정기 검사에서 다른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건 고지 대상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그냥 그게 그냥 유지되고 있다. 아무 변화가 없다.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검사한 거랑 지금이랑 똑같다. 그러면 추적 관찰로 그냥 들어가서 포함하지 않아요. 어렵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냥 고객님께서 어떤 병을 진료를 하시거나 치료를 하셨을 때 그걸로 병원 가서 재검사한 적이 있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한 걸로 봐요. 도저히 필요 없는 거면 보험사에서 그렇죠. 맞아요. 하나에 다시. 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좀 많이 문제가 돼요. 사실은. 많이 문제가 돼요. 우리가 봤을 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병원 서류 떼보니까 또 예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되도록이면 예로 우리도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왜? 무조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패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라고 의심을 하고 심사를 보는 게 좋다라는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자, 4번.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번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자, 허리로 물리치료를 받으셨어요. 그죠? 네.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도 6월 10일까지 총 몇 번 갔어? 15번. 그럼 어디 체크해야 돼요? 7, 2, 3, 7. 세 번째. 그쵸, 맞죠. 세 번째 체크해야 돼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지난번에 교육 들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았고, 주사 치료가 있네요. 그죠? 주사. 요거 한번 꼭 짚어봐야 돼요. 이게 시술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시술. 주사 치료가. 저 시술 받았어요. 허리에.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디스크가 눌리거든요. 그 디스크를 다시 펴주는 약물을 주입을 했어요. 시술이에요, 시술. 우리 그거 들어봤어. 혹시 심장 급성 심근경색에 보신 분들 스텐스 삽입술이요. 우리 병원 막 드라마 같은 거 자주 나오는 스텐스 삽입술. 혈관을 넓혀주는 수술이 있어요. 혈관이 좁혀져가지고 피가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에다가 재료를 넣어가지고 이걸 뚫어서 넓혀주는 수술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걸 시술이라고 표현해요. 스텐스 삽입 시술. 근데 실제로는 수술이에요. 수술에 포함돼요. 그래서 고객님이 주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엉덩이 주사, 이거 말고 허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당 부위에 직접적으로 놓은 주사가 있다라고 하면 한 번은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건지, 시술인지 수술인지. 왜냐면 사람들 입장에선 단순하게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걸 수술로 생각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다.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5번.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판막증 등등등등 많죠. 그죠? 네. 자, 이 중에 이 질병들로 인해서 내가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한 적 있으면 얘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밑에 예시 어떻게 드러났죠? 고혈압이죠. 고혈압. 이분은 2010년도 5월 1일부터 2026년도 6월 12일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죠. 그죠? 과연 이분이 30일만 병원을 가셨을까요? 더 갔을 거. 더 갔겠죠. 네. 왜? 10년 넘었잖아요.
그죠? 10년 넘었죠? 그죠? 근데 왜 제가 여기 30일만 했을까요? 조회된 게 30일. 아니요. 보험사에 실제 고지할 때는 총 기간이 어차피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일수는 30일만 넣어도 돼요. 그럼 보험사는 이게 30일 초가 아닌지 알고 있어요, 이미. 왜? 기간이 이만큼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30일로 해놓으면 30일 넘었다라고 이미 표기가 돼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약물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고혈압. 고혈압 환자분들은 뭐 10년, 20년 약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약만 먹으면 정상 혈압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거하고 별반 차이는 없다. 그 대신 나이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약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혈관이 얇아져서 터지기가 쉽다. 그 고혈압. 그럼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심근경색으로 수술한 적이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네.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심사한 걸 제가 가져왔어요. 실제 심사예요. 제가 고객님 심사를 한 거예요.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다. 예, 체크했죠, 그죠? 네. 자, 3개월. 있네, 여기 있네. 그죠? 이거 옛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입시켜드린 건데, 고객님 뭐 때문에 병원 가셨어요? 원형 탈모. 아, 네, 원형 탈모. 원형 탈모. 치료했죠? 그죠? 그리고 고객님 통원으로 갔죠? 입원을 안 했어요. 근데 몇 번 갔죠? 아, 9번. 그죠? 그리고 어느 병원 갔어요? 네. 동국대 병원. 날짜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재발은 없고 완치했다. 체크했죠, 그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병력을 보험사 심사에 이렇게 입력을 해요. 여러분들이 입력. 이게 입력하는 과정이에요. 음. 지금 너무 심각해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 청약하고 심사를 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고지혈증. 이 고객님이 고지혈증으로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을 하셨어요. 몇 년부터 먹었죠? 네, 15년부터 지금 몇 년? 13년. 지금까지도 먹고 있으니까 한참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약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 전에 약 이름 나온다 했죠? 우리 조회하면은. 그죠? 그리고 몇 밀리짜리인지도 나오고 병원 이름도 나오고 방문 주기도 체크할 수 있고. 그죠? 아직 치료 중이기 때문에 완치는 아니죠. 네. 그죠? 아니요. 고지혈증. 이해돼요? 어렵지 않죠? 네, 예. 네. 또 두 번째. 감기로 병원을 많이 가셨어요. 감기로. 급성 비인두염. 보통 코감기로 많이 가시는 거거든요. 자, 통원만 했고 병원 몇 번 갔어요? 13. 13번. 그쵸. 자, 그 전에, 자, 고지혈증으로 15년도부터 23년도면 이분이 병원을 30일 넘게 갔겠죠? 네. 그쵸. 그래서 제가 몇 번이라고 했어요? 30. 네, 최대 그냥 30일로 해두시면 돼요. 30일이 넘었으면. 굳이 뭐 50일, 60일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13번 받고, 제가 여기 체크했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에 제가 얘 체크했죠. 그죠? 뭐 때문에 체크했어요? 하나, 둘. 이거 두 개 때문에. 병원에 7번 이상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크를 하고 여기다 고지를 한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거. 고지혈증은 7일 치료에 포함. 포함돼요. 근데 고지혈증은 더 중요한 게 약을 먹었기 때문에 30일 이상 투여. 체크. 그러니까 여기에 체크를 하고 여기 밑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네. 뭔가 고객님이 고지혈증으로 병원 갔잖아요. 그죠? 네. 30일 이상 갔죠? 네. 그럼 여기 포함돼요? 안 돼요? 네. 포함되죠? 약 30일 이상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포함되죠? 체크. 그럼 체크했죠? 체크하고 밑에 입력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요 값을. 어려워요? 어떤 게 이해가 돼요? 고지혈증이면은 네. 치료한 게 없는 게 아닌가. 아니죠. 7일 이상 치료죠. 7번 이상 병원은 갔잖아요. 같은 질병. 그러니까 병원을 간 횟수도 7번이 넘는 거고, 약을 받은 것도 30일 넘잖아요. 그죠? 둘 다 해당이죠. 둘 다.
그죠? 이 맞죠? 그럼 밑에 거는, 감기는 13번, 얘는 13번에 7일 이상 해당되죠, 그렇죠? 네, 근데 30일은 해당 안 될 수 있죠? 네, 될 수도 있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감기로 병원을 13번을 갔는데 3일치씩만 처방받아도 몇 번인데요? 39일. 네. 그러면 해당돼야 안 돼요? 그러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헷갈리죠, 그렇죠? 아,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또 원형 탈모. 얘는 약은 아니겠지만 통원 횟수가 9번이죠. 그래서 7일 이상 치료에 해당입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체크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고지만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네.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청약하고 심사할 때 옆에서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FC들 중에서도 내가 심사를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저한테 와요. 오면은 제가 이걸 알려줘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어떤 걸 고지를 해야 되는지. 고지는 분명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럴 때 망설이지 말고 그냥 관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우리는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저 이것도 또 새로운 고객님이세요. 다른 고객님이시고 이 고객님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세요. 본태성 고혈압이요. 이게 고혈압. 그래서 여기 혈압 수치가 나와 있죠. 그죠? 140에 90. 약은 아모핀정을 먹고 있네요. 그리고 현대연합병원에 가고 계시고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투약이 체크를 했죠. 그죠? 자, 여기 30일 이상 투약 제가 또 체크해놨죠. 그죠? 여기 고혈압 체크해놨고 이 고혈압 때문에 체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밑에 볼까요? R03 검색해볼래요? 우리 네이버에다가 R03 뭔지. 폐쇄성 기도 치료지. 네. 뭔 거 같아요? 호흡 관련. 맞아요. 호흡과 관련해가지고 고객님이 약을 처방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이게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거래요. 고혈압과.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혈압약 처방 후 복용이라고 돼 있죠. 혈압하고 관련이 있어서 고지가 된 거예요. 근데 코드는 다르죠. 그죠? 혈압약이랑 밑에 거랑 코드는 아예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고지를 한 거예요. 복잡하죠?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여러 번 겪으실 거예요. 근데 그냥 물어보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세 번째, M54 등 통증 뭐예요? 등. 등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받은 거예요. 병원 몇 번 갔죠? 일곱. 7번. 그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근데 여기 보면 수술이에요. 척추유합술, 핀삽입.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철심. 척추에 핀을 삽입하는 수술. 그래서 수술. 고객님 병명을 입력을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님이 돈을 못 받았어.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고객님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제대로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할 때 심사 내용을 봐요. 그 고객님이 병명을 알리고 가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의심을 해요. 의심. 어? 왜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험사에다가 고지한 건 2017년도부터 약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병원 서류를 떼보니까 환자는 2015년도부터 약을 먹었다라고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고지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날짜가 잘못됐으니까 위반이. 그게 만약에 5년에 안 걸린
5년에 안 걸리면 괜찮아요. 맞아요. 5년에 해당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5년이 보통 해당이 되죠. 특히 이런 약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5년이라는 기간도 포함이고 5년 전에도 포함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내가 15년도부터 먹었나? 17년도부터 먹었나? 헷갈릴 수 있죠. 네. 그 저는 대부분 고객님한테 병원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병원 잠깐 방문하셔가지고 서류 한번 떼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그 병원 내가 항상 가던 병원이기 때문에 조회해보면 몇 년도 언제부터 병원 갔는지 날짜가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지할 때 굉장히 필요한. 그다음 3개월 이내의 치료력이에요. 요추 및 골반의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병했어요. 교통사고. 염자 진단, 허리, 통원 치료를 받았고 두 번 병원 갔어요. 2회. 수술은 안 했어요. 그리고 재발 없고 주간판 질환 없고 통증 관련 운동 제한 없음. 그냥 간단한 물리치료 2번 받은 간단한 거. 근데 이 간단한 치료인데 왜 고지 대상일까요? 왜 병원 갔다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고지 대상인 거. 고지 대상. 근데 그나마 좀 심각한 병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냥 허리 보통 교통사고 나서 그냥 허리 아파서 병원 갔다 온 거죠, 그죠? 자, 근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실비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왜? 이 이후에도 이 사람이 치료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싫어요. 또 치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보험 가입하자마자 보험사에 손해를 끼쳐야 안 끼쳐요? 끼치죠. 그래서 싫어요, 보험사는. 3개월 이내. 여러분들 아마 그 보험사에서 이제 청약하고 심사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이걸 거예요. 3개월 이내. 고객님 병원 왜 가셨어요? 우리랑 상담하고 다음날 병원 가시는 분들 있어요. 미리 말씀해 주셔요. 상담할 때. 고객님 제가 이거 상담 이제 끝나고 심사할 건데 이날 이후로 진짜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 아니면 되도록이면 보험 정리하시고 가시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래요. 저번에 우리 그 진훈 FC가 사례 한번 올려줬었죠. 네, 기억나죠? 어떤 거였는지. 심사 다 하고 네. 예, 가입 이제 하면 되는데 고객님 골절되셨나? 그때. 넘어졌다. 넘어져서 골절되셨나? 네. 그래서 보험 가입을 못했어요. 이제 그냥 가입만 하면 되는데 3개월 안에 다쳐가지고 골절이 생겨가지고 보험 가입을 못했어요. 그러면 3개월 기다려야 돼요. 3개월 기다려요. 그게 끝날 때까지. 그럼 진우 FC는 아마 그때가 6월이었나? 네. 그렇죠? 그럼 9월 달 넘어야 이 보험을 가입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상담 끝나고 바로 고객님 보험 심사해 드릴 건데 응급실 가실 상황이 아닌 이상은 되도록이면 병원 가시지 마라. 특히 감기나 이런 작은 것들. 왜? 가게 되면 일단 약을 처방받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 그걸 최대한 예방해야 돼. 근데 고객님이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데 같이 가라고 하는 건 좀 아니겠죠? 그렇죠? 그건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3개월을 기다리셔야 되는 고객분들 생겨요. 일을 하다가. 왜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푸고 병원 갔다 오고 나면 자기 보험을 좀 좋게 업그레이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상담 문의를 많이 남기세요. 실제로. 그래서 물어보면 3개월 안에 그 병원 다녀오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아프고 나면 약간 내 보험이 걱정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보험을 많이 자기들이 알아보고 점검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의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한 50% 절반 정도가 3개월 안에 병원 갔다 온 적이 많이 발견해요. 근데 고객님들 잘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숨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말하면 보험 가입 안 되는 거 아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숨기는 거. 고객. 그렇죠. 그건 고객 잘못이에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청약하고 심사할 때 물어는 보셔야겠죠. 3개월 안에 병원 다녀오셨는지. 그죠? 꼭 체크하셔야 돼요. 또, 그 다음, 치료.
고객님 3개월 안에 병원을 많이 갔다 오셔야 돼요. 그죠? 많이 다녀오셨어요. 감기, 또 이비인후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 질환, 연고 처방법, 연고 처방 있죠? 보습제, 연고 처방. 애기예요, 애기. 그래서 맨날 어린이병원, 어린이병. 어. 애기가 감기도 있고, 코감기도 있고, 또 그래, 또 피부도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3개월 이내 짧은 기간에 많이 갔죠. 그래서 병원이 보진하는 거지. 근데 보면 하루, 입원 3일, 하루,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짧은 기간에도 많이 간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 아니, 보험사에서 좋아할까요?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보험사는 그냥 3개월 안에 병원 갔으면 대부분 그냥 잘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 고지 대상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판매하는 보험이 암보험인데 이 피부 아토피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무조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을 특히 성인들, 아이들은 괜찮은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막 엄청 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지러워서.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긁다가 쇼크 오시는 분들 있어요. 성인 중. 왜 그럴까요? 이걸 긁다 보면 사람이 신경도 예민해지고 갑자기 흥분 상태. 약간.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몸에 피가 막 엄청 세게 돌거든요. 그러다가 쇼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울다가 졸도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네, 있어요. 울다가 졸도하는, 왜 울다가 졸도를 사람? 혹시 스트레스? 숨. 저 맞아요. 액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호흡이 엄청 가빠지죠. 그렇죠? 그러다가 쇼크 아니면 호흡 문제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험사는 그걸로 인한 다른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 조건이 있다. 보시죠. 연계 조건. 자,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몸살이 올 수도 있고 면역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가능성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렇죠. 맞죠. 자,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폐렴 증상이 왔어요. 폐렴. 폐렴. 네, 자, 폐렴으로 사망할까요, 안 할까요? 정확하게 사망 안 하죠? 엄청 많이 해요. 사망 3순입니다. 어? 오케이. 스타벅스 쿠폰 하나 줄게요. 우리 사람들 사망 통계 자료에 보면 폐렴이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어요. 실제로 어른분들 병원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암으로 병원에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급성 폐렴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폐렴은 치명적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네. 치명적이에요. 폐렴이. 폐, 여기 기관지 이쪽을 다 망가뜨려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호흡. 그죠? 사람 숨 못 쉬면 살아요? 죽죠. 맞아요. 안 죽는다고? 폐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감기로 시작이 돼서 큰 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쵸.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위험한 건 아니죠. 그쵸. 네, 네. 그쵸. 근데 일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그냥 무조건 단순히 통과시켜 주지는 않는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 이분도 고지할 게 너무 많았어요. 여기 보면 5년 이내에 입원이 있어요. 입원 많이 했죠. 9일, 3일. 그죠? 많이 했죠. 네. 입원이 있죠. 네, 여기 정말 이건 애기예요, 애기. 소아과. 네. 심지어 또 태어났을 때 심장에 결손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치료는 받은 거 없어요. 치료가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검사만 했어요.
검사, 초음파 검사. 근데 고지는 해야 되죠. 그죠? 약물 치료. 그다음 2번, 화농성. 이거 뭔지 알아요? 화농성? 이거? 기관지염이 오면서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청력 검사 입원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감기가 심하게 걸리고 이게 기관지 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청력이 떨어지거든요. 알아요? 네,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봐요. 떨어져요, 실제로.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음. 여러분들 그 병원에 이비인후과 병원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귀에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 있죠? 네. 그죠? 물이 들어가서 병원에 가죠. 이거 제대로 빨리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염증, 염증 유발하거든요. 그 염증이 어디로 간 줄 알아요? 뇌로가 왜? 그 머리로 가요. 사람을 사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이게 갑자기 무섭죠? 고막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그래서 샤워할 때 여기 휴지 꽂고요. 그런 그래서 샤워하고 항상 물을 잘 빼줘야 돼요. 특히 귀는.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 폐렴, 편도염,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애기들 그 보험 심사 볼 때 여러분들 좀 머리 아플 거예요. 별거 아닌 작은 걸로 병원을 많이 가요, 애기들은. 짧은 기간에. 입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애들은 몸에 열만 나면 일단 병원에서 바로 입원하라고. 왜 그럴까요? 성인은 열이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약 먹고 조금 주사 맞고 좀 쉬면 열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열이 확 올라버리면 거기서 갑자기 몸에 큰 이상들이 발생해요. 열나서 전신마비가 오는 애들도 있어요. 열 때문에 열경련 이렇게 심각하습니다. 들어봤죠. 그죠? 열경련. 그래서 몸에 마비가 와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아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기들은 몸에 열 나면 큰일 나요. 바로 응급실 가야 돼요. 그럼 병원에서 바로 주사 놓고 그냥 옷 다 벗기라고 하거든요. 옷 다 벗기고 막 냉찜질 해요. 열을 낮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성인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애들이 열만 나면 일단 병원을 가기 때문에 열만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애들이 많아요. 심사를 보다가 별거 아닌데. 애들 그냥 낮에 잠깐 요즘 같은 이 여름철에 물놀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물놀이 갔다고 애들 갑자기 밤에 열 나거든요. 그러면 그날을 그 집 기상이 비상. 전쟁이에요. 병원에 바로 입원해요. 그 실제로 아이들 병원 갔다 온 걸 고지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병력이 너무 많은데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애들 거 병원 갔다 뭐 이렇게 심사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3개월 안에 병원을 거의 한 열 몇 번을 갔다 온 애기 많이 봤었거든요. 심사할 때 조금 까다롭게 해요. 복잡해요. 성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 걸린다고 맨날 바로 병원 가요? 안 가죠. 근데 애들은 바로 가요. 그날. 유치원 조퇴하고 바로 가야 돼. 병원. 애들 이마에 손 댔는데 열나잖아. 바로 병원 가야 돼. 그래서 애기들이 특히나 병역이 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병원 갔다 온 걸 잘 기억을 못 해요. 너무 많이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병원 여기 병력 심사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0세부터 7세까지, 거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병원을 좀 많이 간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이유는 뭐냐면, 내 친구의 뭐 자녀가 나한테 이제 어린이보험 이번에 가입을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 보험을 심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야 된다. 엄마 아빠의 말만 믿으면 안 된다. 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입원한 건 기억이 나는데 감기로 통원한 거 이거 기억할까요? 하기 어렵습니다. 하기 어려워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거는 더 더블 체크, 크로스 체크 해야 돼요. 성인하고 좀 달라요. 애기들도 신병원도 되게 안 돼요. 애기들은 보통 자기가 자주 가는 병원이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의 기록을 떼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애기들 휴대폰이 인증이 안 돼가지고 조회를 할 수 없어. 일단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근데 애기들은 보통 병원 학원에만 가거든요. 네. 왜냐면 요즘 소아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병원이. 그래서 보통 동네에 있는 병원이거나 자주 가는 병원이 딱 지정돼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병원 가서 애기 병원에 통원하고 입원했던 기록 떼달라고 하면 가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서류만 받으면 돼요, 그거. 어렵진 않아요. 그것도 돈 내는 거고. 서류 발급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2,000원, 뭐 3,000원 정도. 근데 당연히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려면 서류는 떼봐야겠죠. 네. 그죠? 그래서 저도 그 애기 어머니들, 아버지들 말은 100% 신뢰를 안 해요. 고객을 못 믿는다가 아니라 고객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시겠죠? 네. 네. 심사는 진짜 설계사의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실력. 왜 실력이라고 할까요? 심사를 잘 보는 거 그 자체로도 설계사는 굉장히 능력이 좋은 거예요. 병력을 잘 판단할 줄 알고 이 병력을 고지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질문은 항상 박혀 있어야 돼요. 그냥. 왜? 여러분들 앞으로 보험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하는데 FC로서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나중에 종 FC 관리자로 진급했어요.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럼 지금부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험 심사 볼 때 매일 보는 거예요, 이거. 매일 보는 화면인데 과연 안 헤어질까요, 이게? 왜요? 안 헤어질래야 안 헤어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헤어져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너무 복잡한데 이게 외워질까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몇 개월만 지나면 머릿속에 이게 매일 들어와 있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 알아야 될 건 고객님들 병력을 제대로 체크해서 여기에 맞게 내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고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고지사항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심사 볼 때 반영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항목이 중요하다. 우리 고객님들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가 여기서 판별이 된다. 안타까운 사례이긴 한데, 실제로 안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안보험을. 고객님이 안보험을 드셨는데, 여기에 보면 간경화증이라고 있죠. 실제로 자기가 간경화증이 있는데, 이걸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근데, 간암 걸렸어요. 간경화증이 있는 사람이 간암 걸렸고, 안보험을 가입했어요. 암 진단비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환자에게 이제 고객님께서는 왜 자기가 간경화증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까요? 특히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남자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간경화 있거든요. 간경화 뭔지 알아요? 알려줘. 간이 딱딱하게 굳어요. 술 먹으면. 네. 술 때문에 간경화. 우리 몸에서 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경화가 와요. 근데 보험사에서 물어보죠. 간경화증이 있는지 없는지. 네. 고객분이 술을 많이 드셨는데 간경화증이 있는데 심지어 의사가 간경화증이 있다라고 말을 해줬는데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간경화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간경화가 없는 사람이니까 보험 가입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간암에 걸렸어요. 암보험이 지급이 돼요? 안 되죠. 그죠? 맞아요. 실제로 고객님들이 이런 사실 큰 병이긴 한데 이런 간경화 같은 경우는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하고 상담할 때 하나하나 짚어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혹시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물어봐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여기 있는 것들만 체크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 고객님이 간경화는 없겠지. 이렇게만 판단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안 물어본 게 잘못인 거지. 물어본 거면 여러분들 일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없죠? 네. 그죠? 그래서 이 알릴 의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체크 한 개 안 해가지고 고객님이 못 받은 암 진단금이 1억이에요, 1억. 억 단위예요, 억 단. 머리 아프겠죠? 네,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숙제는 뭐나 물어만 보시면 된다. 제대로. 그죠? 고객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거 있죠? 네,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고객님. 그건 고객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숙제는 뭐냐면 꼼꼼하게 여러 번 물어봐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잘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어려워요? 아니, 아니죠. 어렵지 않죠. 근데 과거에 아까 이런 이 심평원 자료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고지 위반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병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상담할 때 이걸 물어보면 고객들이 제대로 대답을 할까요? 못하겠죠. 그럼 대충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냥 아니요. 네. 넘어갈게요, 고객님. 네. 있으세요? 없는데요? 네, 아니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버리겠네요. 그렇게 가입이 되죠, 보험은. 가입이 되는데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실제로 그런 보험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제가 고객님들 만나가지고 고객님 이 보험이 제대로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알릴 의무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서 청약서를 가져와 보면 청약서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고객님은 고혈압 약을 먹으신 지 20년이 넘었다라고 했는데 고혈압이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보험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새로 가입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고지 위반이에요. 조지 위반이 되는 이용 전환해서 좀 보험료 싸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그 무조건 버려야 돼. 네, 버리고 새로 가입해요. 그래서 고지 위반을 했을 때 고객이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 냈던 보험료도 날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담할 때 이 고지에 대해서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체크를 해요. 근데 이 고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숙지를 하고 여러분의 영업에 이걸 활용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진짜 전문가로 고객님께서 이거 하나로 이 질문 이 몇 가지로 여러분들 이미 고수가 돼 있어요. 고수가. 왜? 고작 이거 하나 제대로 외우기 싫어가지고 고객한테 제대로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하고 빨리 끝. 네, 그냥 가입만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대로 된 보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험 영업을 한 게 아니라 내 이득만 생각하고 보험 영업을 하신 분들이 고지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그냥 가입을 시켰다. 문제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반대로 이걸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체크해서 고지를 해주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정말 전문가예요. 이 보험에서. 상품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얘만 제대로 되면 여러분들의 고객님들은 보험금을 못 받으실 일이 없어요. 다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질문. 고객의 비례분모 상황 이거 네. 자세히 듣나요? 그러니까 내가 꼼꼼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종이를 펼쳐놓고 고객님한테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위에다가 일부러 계속 표시를 해놨잖아요. 아, 사실과 다르게 알리게 될 경우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사람들은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갑자기 집중해요. 그죠?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저는 이걸 보여줘요. 고객님 읽어보세요. 사실과 다르게 알리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딱 말하니까 고객님께서 저 그럼 내일 건강보험 다녀올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거 저거 안 읽는 사람 있어. 네. 빨간 색으로 표시를. 그쵸. 빨간색으로 표시해두면 돼요. 제가 배포해준 자료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고객님 서류 떼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우편으로. 자기 10년치 병원 갔다 온 거로 주셨어요. 잘 체크 좀 해달라고. 왜냐면 저는 영업에 많이 활용했어요. 고객님 지금까지 보험 가입하시면서
이거 질문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면 고객님 뭐라고 할까요? 없는데요. 그냥 병원 갔다 왔냐고 그냥 말로만 물어보던데요. 그러니까 고지위반이 많더라, 실제로. 그럼 그때는 내가 승기를 잡은 거야, 벌써. 고객님 이미 고지위반 하신 계약을 갖고 계시면 나중에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없어? 받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보험 정리하고 제가 새롭게 리모델링 해드리니 완벽하게. 알리 리모에 허점 없이. 그러면은 좀 뉴스에도 간혹 가다가 보험금 지급이 뭐 안 된다. 음. 그런 얘기들도 간혹 가다가 대부분 알리는 고지사항 위반. 그냥 그런 말이 이렇게 꼼꼼하게 교육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이 보험에 대한 가치나 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고객님한테 왜 정도 영업을 해야 되는지, 롱런을 하기 위해서 왜 지금부터 이걸 제대로 내가 익히고 있어야 되는지, 다른 회사의 관리자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돈벌이 수단으로. 여러분들 실적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천민의 표시 오늘 계약 없어요. 나가세요, 나가서 일하세요. 이게 그 사람들의 그냥 방식이에요. 그냥. 조직의 문화예요. 종호 FC 오늘 왜 계약 없어요? 뭐 하세요? 그럼 당장 나가세요, 그냥. 사무실 계약하기 전까지 사무실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 그게 보험회사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영업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자, 이따가 2시에 미팅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그 피해를 받고 있어요. 관리자가 맨날 그런데요. 아니, 왜 계약이 없으세요? 나가세요. 상담하러 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교육을 하나도 안 해주고. 이제 일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저한테 지금 면접 줘. 자기 회사가 지금 답이 없다고. 어느 회사인지 제가 말 안 할게요. 근데 대기업이에요. 원수사예요, 원수사. 내일 카톡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가 공유했었나? 네. 맞아요, 거기. 그분이, 부장관님은 날 두시대. 응. 2시에 벌써? 아, 그래요? 알겠어요. 어쨌든, 어떤 건지 좀 이해되죠? 그쵸? 여러분들한테 철저하게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시면 좋고,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영업에 더 플러스가 돼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극도로 진짜 맹신할 수 있게 해주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점장님 왜 상담 갔다 오면 그렇게 계약이 잘 나오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상담 가서 하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심사, 고지. 음. 그럼 잘못되었네요. 잘못되었으니까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죠. 내가 진짜 지금까지 돈만 날렸구나.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구나.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를 만나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저는 이 교육을 예전에 듣고 신입 때 누가 제일 먼저 걱정됐을까? 저는 우리 가족 먼저 걱정됐어요. 과연 우리 가족의 보험을 가입시켜준 설계사는 이걸 제대로 물어보고 가입을 시켰을까? 진짜 말도 마요. 고지 위반이 널렸어요. 널렸어요. 자, 저희 어머니 보험 때문에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희 어머니 고지혈증 약 드시거든요. 고지혈증. 여긴 없네. 고혈압. 고혈압 말고 고지혈증이 또 있거든요. 고지혈증 약을 드세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 그게 막혀요. 막히면 무슨 질병을 유발하냐면 뇌졸중, 피가 안 통해서. 근데 고지 위반인 거야. 저희 어머니가 약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뭔가요? 위반이죠. 그거 한 달에 보험료 30만 원. 누가 가입시켰을까요? 외삼촌, 엄마의 동생. 이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렇죠. 삼촌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가입시켰냐고. 뭐라고 했을까요? 몰랐고 그냥 맞아요. 잘 몰랐다. 가 끝이었어. 그리고 엄마한테 약 먹는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없다고 했대요. 더 머리 아프죠. 어른들은 그냥 내가 매일 습관적으로 먹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복용하는 거. 그거 아플 때 먹는 약이라 생각 안 해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면제를 딱 드시는 분들 그 질병으로 생각 안 하세요?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물어보셔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물어보셔요. 항상. 심지어 저는 그런 것도 물어봐요. 혹시 고객님 두통이 있으셔가지고 타이레놀 자주 사드세요? 저는 이렇게도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고객이 제대로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일부러. 떠보는 거예요. 혹시 고객님 속이 자주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셔가지고 소화제 많이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먹어본 적 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보통 병명 조회해보면 위염, 위궤양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소화불량, 복통, 고지 대상이에요. 유추해봐요, 저.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만나잖아요. 저 물어봐요. 어머니, 무릎 물리치료 5번 이상 받아보셨죠? 네. 내가 물어보면 답이 나요. 그게. 안 물어보면 고객님은 대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아요. 안 한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